네, 김지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티프레질이라는 책 아세요? 이 안티프레질 책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만이 그 안티프레질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주변에서 잘 되고, 그러면 옆에서 시기질투하죠. 밑바닥에서 맨날 나랑 놀던 사람들이, 술 먹던 사람들이 나랑 맨날 만나고 내가 전화하면 오케이 만나자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했던 사람이 어느덧 책을 보기 시작하고 본인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어느덧 연락도 뜸해지고, 그렇게 살지, 본인과 같이 살지 않으면 그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 왜 그러냐, 너 변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잘 되고 그러면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걸 이겨내고 뛰어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이겨내서 그 사람이 결국엔 안티프레질해진 거죠. 이건 굉장히 약한 거죠. 오히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막 경제적인 거, 뭐, 그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항복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안에서 방법을 찾고 더욱더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건 결국 안티프레질이고 더욱 단단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단단하게 헤쳐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사실. 그 결과를 부러워하죠. 우리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이제 시스템은 그러니까 자연적 시스템은 그 복잡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티프레질이 살아남은 모든 자연적 시스템이래요. 근데 거기에 혹은 복잡계의 특징인데 여기에 여기에 시스템은 가변성, 그리고 또 무작위성,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거하면 시스템에는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이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 안에는 면역 체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낳기 위해서 이 몸 안에서 싸워요. 근데 옛날에는 약이 별로 없던 시기에 막 죽음도 많았지만 또 웬만한 것들을 이겨내는 것도 많았어요. 뭐 아토피 같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지도 않았지만 감기 가지고 우리가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았던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기는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콧물만 나오면 바로 병원에 가죠.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나쁜 균이 들어와서 막 감기를 일으키고 열을 내고 막 해요. 근데 그 열을 내는 건 사실 이 안에서 싸우는 중인 거예요. 이 열을 내는 것에서 얘네들은 싸우고 있는 중이니 바깥에서 내 시스템은 얘가 싸우고 있어요. 나는 그거를 우선은 열이 나서 으스르스 춥고 힘들지만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서 내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고 내 몸은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땀을 쭉 빼주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싸우되 나도 그걸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점점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 이게 제가 제 몸을, 저도 병원에 잘 안 갔던 사람인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아이들이 어리고 조그마고 다 모든 것들이 처음이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제가 아이들의 그 면역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저희 첫 아이가 초등학교 때쯤? 한 6, 7세에서 초등학교 때쯤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아이들의 면역을 망치고 있구나. 왜냐? 콧물만 나면 바로 병원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제거해 주는 거예요. 콧물을 멈추게, 잠깐 일시적으로, 열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낮추는 거죠. 이걸 스트레스 제거를 해주니까 뭐예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안심이 돼요. 근데 시스템은 뭉개지는 거예요. 뭐가 뭉개돼요? 얘가 점점 면역이 좋아져서 어떤 균들이 들어와도 웬만하면 그냥 툭툭 이겨낼 수 있는 그 강함을, 우리가 근육을 찢어뜨리고 다시 튼튼한 근육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이 근육들이 늘어나는 건데, 그거를 그게 힘들다고 멈추고 안 해버리면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 없듯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제가 이 책 내용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지라 이해되세요? 우리의 사람은 안티프레질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삶들을 살 수 있고, 그 밑바닥에서 계속 짓밟히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정말 그 어떠한, 그러니까 어려움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싶지, 맨날 거기서 굴복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살고 싶으세요? 그 두려움에서 쌓이고 사는 부모가 그 자식이 또 그런 걸 배우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되게 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변해야 아이들이 변하는데, 내가 엄마가 프레질해. 제가 프레질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면역을 다 죽이면서 키웠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깨닫고 제가 이제 병원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키울 수 있는 뭐 식품을 먹인다거나, 뭐 비타민 같은 걸 계속 먹인다거나, 유산균을 먹인다거나, 오히려 병원에 갈 돈을 이런 거에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 밥을 잘 먹인다거나, 사실 잠을 잘 재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 그냥 공기 있죠. 뭐 우리가 흙 아직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햇빛 쬐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뭐 당연히 가변성, 무작위성 막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없겠어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제거하고 그 내가 빨리 쉽게 빠르게 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뭉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시스템이 뭉개지니까 결국엔 프레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안티프레질을 원해요. 그리고 안티프레질 하게끔 살게 되어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리고 그런 두려움에 있고 지식과 지혜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프레질한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성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건강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성공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이게 맞나? 내가 움직여야 함에도 내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 있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무작위성이고 가변성이에요. 나에게는 가변성이에요. 그걸 이룬 사람들은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사자는 머리로는 알겠으나 이게 본인이 행동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는 다 결국에는 본인이 믿고 행동을 해 나가야 하는 것에서 그 가변성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기에 열 났을 때 거기에서 견뎌내듯이 그냥 묵묵히 해 나가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 나가면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걸 하나하나 해 가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경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좀 저도 제가 너무 프레질한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느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프레질한 속성, 나라도 프레질해요. 결국엔 자꾸 무언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만 해결하면, 콧물이 막 흐르는데 그 콧물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오히려 문제 덩어리를 면역을 더 죽이고 있다라는 걸 큰 거를 못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내가 매달 한 200만 원만 있고 3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또 다른 것에서 터지고 다른 것에서 터지고 또 그걸 제거했더니 왜 내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항상 힘들고 어려워? 라는 말과 이상한 족같은이라고 나오네. 이상한 정말 어리석은 말들만 나올 뿐인데 결국엔 내가 큰 문제점을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그 코앞에 있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풀해질했고 결국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엔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삶을 살고 중요한 건 그걸 자식들에게 똑같이 복제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뿐만 망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냥 나 혼자 잘못되고 그냥 말벌을 부모가 된 상황에서 이걸 모르고 그냥 간다? 그러면 내 자식이 그대로 똑같이 될 것이고 거기에 누군가는 또 제가 부모님에게 이걸 배우고 살지 않았지만 저도 어떨결에 운이 좋게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정말 안티프레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지켜내가는 것도 나의 몫이고 제 아이들이 제가 만약 이걸 못 지켰다고 하면 저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찾는 누군가가 있는지 또 그걸 찾는다 해서 이거를 저처럼 아이승환 대표님 같은 멘토를 만날 수 있다라는 뒤에 없는 거고 근데 이 자녀가 또 자라서 그 자녀가 또 후대를 낳을 것이고 그게 결국에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생각하면 그게 스트레스고 문제점이고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겁내고 두려워하고 쉬운 선택은 나 몰라. 그냥 편한 대로 살자.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 쉬운 선택이죠. 근데 병원에 가는 건 쉬운 선택이에요. 돈만 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이렇게 먹으면 되겠구나. 이제 나겠네. 중간에 위안은 되죠. 하지만 그게 진짜 근본적인 위안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그런 가변성들이 결국엔 나를 안티프라질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내가 삶을 사는 것에서에만 스트레스 풀다가 또 월급날 줬다가 또 스트레스 막 받다가 이거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찾아내고 내가 이런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이게 스트레스라는 걸 알고 이걸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똥멍충인지 주제 파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제거가 아니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뛰어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결국에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아니지만 안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서 이 안에서 감사한 것들,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또 보여질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면 지금 내가 그 스트레스 받는 것을 결국엔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스트레스가 더 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쿠팡 알바 같은 거 이제 나가보면서 제가 지금 변화됐구나라는 걸 좀 확인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저는 좀 막 저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대한 이렇게 부끄러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그리고 나의 이미지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인지 무언가 웃고는 있지만 그 속 안에 제가 이렇게 벽을 두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옮겨서 그 부서들을 이렇게 옮겨요. 뭐 이렇게 쌓는 일도 하고 뭐 세척하는 일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구나. 처음에 배우는 것에서 딱 이게 파악이 되면 그다음부터 빨리 착착착착 이제 해 나가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타일을 빨리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 처리를 좀 하고 있으니까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음 넘어가면 이제 뭐 분류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또 분류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쿠팡 프레시백 같은 거 있죠. 그 프레시백이 이제 사용했던 거를 이거를 미싱으로 넣을 거냐, 뭐 수선해야 되냐, 아니면 폐기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매뉴얼을 알려주고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분류를 해줘야 하는 건데, 그게 저는 그런 분류하는 것들이 조심스럽고, 왜냐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본인이 판단해서 그것 또한 작은 의사결정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 빠른 거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렇게 100개씩 70개씩 이렇게 놓아져 있는 RT가 제가 막 기본 하루에 한 1000개 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일을 한지 뭐 4일 5일 이거밖에 안 됐는데, 두 번째 날부터 첫날은 한 800개 정도를 했다면 둘째 날부터 한 1000개 이상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계속 처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계속 한 게 아니라 그 1000개를 한 게 중간에 제가 뭐 저쪽 팀이 막 과부하가 됐을 때 잠깐 저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관리자가. 그러면 제가 그쪽 거를 해왔었으니까 그쪽 일 좀 마무리되면 다시 저 분류로 가서 일해 주시라고. 그러면은 또 분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보다 제가 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했거나 그 수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내가 배우는 습득력과 그 다음에 내 방식을 좀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들, 이거를 미싱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매뉴얼하고도 실질적으로 그 백을 보면 이건 수선으로 넘겨야 되는 거야, 뭐 미싱으로 넘겨야 되는 거야. 이걸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제 기준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대로 빠르게 가고 있고, 거기에서 오류가 나면 정상으로 내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미싱이 있다. 그런 그 뒤에 이제 세척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그걸 또 분류를 해요. 오타 잘못해 놓은 걸. 근데 거기 부분에서도 그 새로운 사람들이 신입들이 투입되지 않는 한 되게 현저히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이 제가 뭐 이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투입됐을 때 제가 알려주는 것들이 되게 쉬워졌어요. 저는 교사 같은 걸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 아이한테도 뭐 알려주는 게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헷갈리는, 이게 미싱인지 수선인지 어떻게 놓는 건지 헷갈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억할 수 있게끔 제가 포인트를 딱 짚어주면 그 사람들이 바로 또 이제 이어서 까먹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파악하면서 알려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알고 있고 정확히 내가 그 기준이 있을 땐 알려주는 게 어렵지가 않구나, 그게 쉬워졌구나를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내가 헷갈리고 있고 잘 모르는 것 뿐이고, 내가 그걸 경험 속에서 깨닫고 알게 되는 그 기준과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땐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이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훈련도 안 됐고 내가 그 기준과 그런 뭐 원칙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경험해 왔던 것들,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들에서 알려주는 거, 그리고 내가 헷갈렸던 부분들의 그런 포인트를 상대방의 좀 수준에 맞춰서 뭐 알려주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런 단순 일을 하는 것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간 속에서 지나가면 다 드러나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속성은 쉽고 빠르고 편한 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것들을 역으로 계속 알고, 오히려 나에게 그런 스트레스와 이런 문제점들이 막 드러났어. 뭐 관계 문제가 드러났든, 건강 문제가 드러났든, 뭐 경제적인 문제가 드러났든, 그러면 이게 결국엔 내가 해왔던 과거의 결과들이 이제 드러난 거거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드러났을 뿐이고, 그 드러났던 것들을 빠르게 자꾸 처리하려고 하면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그 형식 그대로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뭐 오히려 이거를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결국 멘토에게 여쭤보고, 멘토님의 이런 이야기와 경험 속에서 듣다 보면 사실 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책을 보면서 이 안티프레지라는 책을 저는 키워드는 알았지만, 그 키워드 속에서 자꾸 잊고 있고, 내 현 상황이 왔을 때는 이걸 기억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안티프레지라는 적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 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변성과 무적의성, 이런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못 깨달았던 걸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인데, 그거를 막지 마셔라. 그 막는 게 그런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다라는 것.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도 이론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문제점들 딱 닥쳐왔을 때 사실 두렵고 무섭고 막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 절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그동안도 해왔어요. 그동안도 해왔는데 인생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거를 찾으셔야 돼요. 다른 걸 찾아서, 나에게는 지금 큰 문제지만 그걸 이겨낸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대, 50대인 분들이, 뭐 아기 낳는 것에서도 뭐 이겨내는 분들, 뭐 저는 그래서 40대, 50분 다 키우신 분들이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었던 건 뭐였냐, 뭐 이렇게 질문도 해요. 지금 쿠팡 알바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과거에 그런 의사결정에 뭘 했냐,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보통 사람들이 어 그냥 그 시간 지나면 뭐 지금을 좋아하는구나. 그분 같은 경우는 현재를 되게 좋아해. 자녀 다 키우고 본인을 위해서, 뭐 그분은 골프도 하고 라운딩 다니고, 그냥 집에서 쉬느니 그냥 이렇게 일하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옛날에 막 고군분투하고 살았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되게 자기는 20대, 30대, 40대 돌아보면 난 지금이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그냥 이분도 그냥 그 삶에 그 지친 거 표현 안 하고, 그냥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로 끝날 수 있어요. 결국엔 그분도 또한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분이 또 그렇게 되기까지, 아버지가 본인 중고등학교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위암이라서, 결국에는 그게 영향이 그분한테 컸던 거예요, 무의식에. 그래서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걸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 아이들하고 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왜냐, 저도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스토리텔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냥 힘들어요, 아니요, 그냥 안 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답형이고, 대화 자체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네, 여러분들 안티프레질, 이 AI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단단해지고 싶은 그 과정은 또 우리는 싫어한다.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속성이다. 이걸 뛰어넘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